그러면 얼추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그 첫 번째 차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제가 주간 계획에 썼는데 오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파워포인트의 좀 더 심화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정보화 연수 전에 오늘 연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입니다. 얘가 원래 이름이 오피스 365여가지고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워드 이런 걸 합쳐놓은 거로 오피스라고 이름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오피스 365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이름이 바뀌었구나 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파워포인트인데도 차이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교실에 깔려있는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2016이라는 버전이 깔려 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버전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자의 자리로 컴퓨터로 돌아가셨을 때 파워포인트를 하나 연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파일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시고, 아래에 그 밑에 쭉 내려보다 보면 계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쪽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미리 설치를 해놨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컴퓨터에 2016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그쵸. 이게 안 되시면 바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게 교내 연수의 장점은 질문이 자유롭고 바로바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 네네. 자, 파일에서 여기 파일 있고요. 파일에서 밑에 쭉 내려서 여기 계정 요거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른쪽 요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 2016, 2020 뭐 이런 식으로 연도가 붙어 있는 것은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무언가 한 번의 설치로 꾸준하게 쓰게 하는 설치형 그 오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명칭이 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얘를 무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무료로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우리 집 컴퓨터도 설치하고 내 아들 컴퓨터도 설치해주고 엄마 컴퓨터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총 한 사람이 5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꼼수를 쓰면 교사 한 명당 아이디가 1개가 아니라 10개, 100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라는 그 루트를 쓰면 모든 컴퓨터를 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공짜로 다 깔아줄 수 있는, 내 친척까지 다 이런 방법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꼼수고 잘라야 되겠네요. 먼저 구글도 아이디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21세기 제일 중요한 아이디는 세 가지 정도, 4가지. 구글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우리 한국에 살면 이렇게 4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구글 아이디는 제가 학기 초에 만들어 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는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PPT로 만들었던 내용을 보면 5365.sj.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한번 접속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5365.sj.go.kr 여기에 5365.sj.go.kr 이렇게 써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렇게 진하게 회원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원가입에 보면 밑에 이제 교직원 회원가입이라고 여기 보이죠, 선생님? 예. 그래서 교직원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이제 교직원 회원가입에서 동의,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SMS 핸드폰 인증하고 여기에 가입 인증 코드 이걸 말씀을 안 드렸구나. 가입 인증 코드에서 맡기실 텐데요. 학교별로 인증 코드들이 있는데 나래초는 확대. 나래초는 이게 코드거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그 방금 전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나래초 계정으로 쭉 만드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장님 그럼 비밀번호 바꿔드릴까요? 그것도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관리자가 이렇게 한 명씩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나래초 계정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를 했더니 관리자 권한을 주신다 해가지고 부장님 비밀번호 암호 부장님 여기서 그냥 직접 암호 바꾸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가려드리면 암호 네, 안 가르쳐주세요. 아니요 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할게요. 가입 인증 코드가 지나갔으면 그 다음 여기에서 내 아이디를 이렇게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계정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계정 하나씩쯤은 다 만드셨나요? 혹시 안 만드신 분 계시면 지금 계속 만들게요. 오상균 선생님께서의 상황으로 좀 더 심화된 수업이 되는데 보시면 학생들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선생님 저 아이디 안 만들어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교 관리자가 한 명쯤 학교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 관리자가 되면 계정을 막 찍어만 내듯이 구글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자 추가 버튼 눌러서 이제 아이디 선생님이 원하시는 아이디 써주시면 돼요. 암호는 또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서 그리고 보다시피 어떤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도 줄 수 있는데 교직원용 계정과 요건 더 프리미엄 계정까지 해가지고 다음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되신 거예요. 네. 요 아이디랑 요 암호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네. 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신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portal.office.com에 들어가시면 바로 무언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입력하시라고 나오고 거기에 접속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접속해서 로그인 화면에 딱 우측에 보면 이렇게 오피스 설치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클릭해서 얘를 누르면 설치 파일을 다운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설치하면 끝. 부장님 저는 그 링크 들어갔더니 바로 로그인하라는 창이 네네, 그 로그인 창에 방금 만든 로그인이 되나요? 네, 방금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지금 잠깐만 이쪽 화면도 한번 봐주세요. 이 심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문제사가 내 자리에 갔는데 안 깔릴 수가 있어요.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지금 같은 화면인데 이 교실에 이미 오피스 다른 9버전이 깔려 있다. 그걸 삭제하면 다시 깔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리에 돌아갔을 때 내 교실 PC를 뭔가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싶으면 오피스 365를 깔기 위해서 9버전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둘 다 동시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2016도 있고 오피스 365도 있고 이렇게 둘 다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PC마다 약간 케바케가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까지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까지 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컴퓨터에 이렇게 내 아이디가 이렇게 남고 얘도 소유자가 제 아이디로 남은 상태에서 내가 교실을 바꾸게 되면 제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로그아웃이 조금 더 복잡해요. 로그아웃 해보기.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 같은 그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한 뒤에 마찬가지로 계정을 클릭해 보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내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음이 보일 거예요. 설치를 하셨다면. 그때 왼쪽에 먼저 로그아웃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 로그아웃을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요 밑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앱 디바이스 보기까지 들어가시면 내 아이디로 몇 개까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가 쭉 뜨거든요. 이 로그아웃도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윈도우 PC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아웃 하려고 3번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하나의 아이디로 5대의 PC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교실에다가 하나를 내가 저당 잡혀 놓으면 나머지 하나를 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거 로그아웃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거 로그아웃 하고 안 돼 있어.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예, 로그아웃. 그럼 지금 나는 로그아웃 됐는데 아직 프로그램은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쵸? 로그아웃이 3번 필요하다. 이것도 보시면 설정이라고 여기 아래에서 설정 입력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어디냐 개인정보 말고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메일 및 계정을 눌렀을 때 저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이게 선생님 지금 자리에 가셔서 보면 컴퓨터이 작년에 컴퓨터 싹 다 바꿔드렸으니까 지금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내년 되면 분명 다른 자리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남의 정보가 막 수두룩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원드라이브를 쓰셨던 선생님이시면 막 다 털 수 있어. 그러니까 로그아웃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연말에 한 번 더 연수를 드릴 건데 그거는 총 로그아웃 연수예요. 로그아웃만 배워요. 그러니까 구글 로그아웃,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아웃, 그리고 익스플로러 로그아웃, 엣지 로그아웃 다 로그아웃만. 근데 로그아웃을 안 하시면 내 정보가 털린다. 그 정보에 대한 거는 다다음번 연수에 대해서 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궁금한 게 네네. 저희가 흔히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교실에서 이게 사용하다가 반이 바뀌면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 컴퓨터 한 번씩 민다고 하잖아요. 다시 막 이렇게. 네네네. 그래도 이게 남아있나요? 컴퓨터를 완전히 밀어버리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업체가 네. 다 밀기가 힘들어서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꼭 개인이 내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그아웃.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계정이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도 연간 구독이면 한 사람당 9만원 정도 돼요, 원래. 근데 우리 교사라는 이유로 이게 사실 무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방금 아이디로 마인크래프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사 계정으로는 25회 가능하고요, 접속이. 학생 계정으로는 10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내 계정을 만들었다가 방금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그럼 얘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돼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밑에다가 놨고요. 요 과정도 이 교내 정보화 연수의 말미에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희망하실 때 와서 같이 한번 참여해봐 주시면 요 때는 같이 게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아이디, 그 아이디의 중요성과 한 사람당 5대까지 PC에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윈도우 10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윈도우 10을 종료시키고 윈도우 11으로 이제 다 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 보장이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컴퓨터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미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부터 윈도우 2025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수요가 막 올라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떨어졌을 때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용한 단축키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학년별로 연수 드릴 때 알려드렸었는데 아래에 표시된 것들이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키 버튼과 번호를 누르면
얘를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단축키로. 그래서 요걸 한번 실습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1번으로 지금 탐색기가 있고 2번으로 엣지, 3번으로 그림판이 보여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고정하나 이거는요, 선생님. 지금 계산기를 실행했더니 계산기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오른쪽 클릭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메뉴가 떠요. 요걸 하면 이제 계산기를 꺼도 이렇게 계산기 모양이 여기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순서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회계사 직업이어서 계산기를 맨날 해야 된다 그러면 1번으로 놓고 이런 다음에 여기가 1, 2, 3 순서니까 윈도우 1번 누르면 계산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2번이면 탐색기, 윈도우 3번이면 엣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학년에 연수 드릴 때 카메라 앱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시면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단축키로 카메라 앱을 딱 불러 놓으면 항상 뭐랄까 실물화상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학년별로 연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요 단축키입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와 방향키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화면을 딱 절반씩 동시에 여러 개를 해보고 싶다 할 때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왼쪽으로 밀려난 다음에 그럼 오른쪽에는 뭘 놓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인터넷 창을 놔야지 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딱 반반씩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실습해 보셔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켜보시고요. 윈도우 키랑 왼쪽 버튼 딱 누른 다음에 그럼 뭘 다음 여기에 채울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딱 나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지금 클릭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위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얘가 이렇게 또 줄어요. 그러니까 4분할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3분할. 이제 파워포인트 요 왼쪽 창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위에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줄어들고 마지막 하면 4분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요 단축키 말고 학년에 제가 알려드렸던 돋보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수나 아이들한테 야 이거 선생님처럼 해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 띄워놓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줄게 이럴 때 좀 유용한데요. 윈도우 키랑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가 되는 돋보기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윈도우 더하기 한 번 더 누르시면 3배, 4배 점점 더 확대가 되고요. 빼기 누르시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상태에서 윈도우 ESC 버튼을 누르면 나가져요. 돋보기를 실행을 끄게 됩니다. 여기서 확대를 더 하실 때 윈도우 누르고 더하기 이거 떼지 마시고 하셔야지 더 확대가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빼기 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화면 캡처입니다. 화면 캡처는 제가 이제 PC 지킴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매뉴얼 제작할 때나 그럴 때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화면 캡처가 중간중간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요 순서대로 한번 눌러봐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이제 하면 이 화면 부분만 캡처가 돼요. 그리고 어디 뜨지 않는데 컨트롤 C 되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셔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지만 컨트롤 C 복사가 된 상태다. 그래서 한글이든 어디든 다 컨트롤 V로 붙여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알림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지금 캡처된 게 보일 거예요. 캡처를 여길 했어 라고. 그 다음은 윈도우 D네요. 윈도우 D. 이건 윈도우 D는 바탕화면 보기고 윈도우 E는 내 컴퓨터를 켜주는 키는 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외워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D 키 한번 눌러보면 슉! 갑자기 뭔가 카톡 창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사적 카톡 내용을 보려고 할 때 윈도우 D키를 확 누르면 이게 확 그래 되고 이제 컴퓨터로 윈도우 2키 누르면 이렇게 내 컴퓨터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많이 하니까요. 윈도우 D 2 엄마 들어오면 윈도우 D로 자, 다음은 윈도우 탭인데요. 이 윈도우 탭은 어떤 개념이냐면 1교시 거 미리 준비해놓고 2교시 거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교시마다 컴퓨터를 다른 걸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잔뜩 계산기도 실행되어 있고 뭐 구글 뭐 여러 가지 다 실행되어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탭 키를 딱 하나를 눌러보면 예전에 내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파일도 다 보이지만 여기 보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1교시 거는 데스크톱 1, 2교시 거는 데스크톱 2, 3교시 거는 데스크톱 3 이런 식으로 교시별로 데스크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 탭키 들어가서 1교시 거 누른 다음에 1교시 거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왜 유튜브를 미리 광고 제거해놓고 올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놓으면 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2번 눌러보면 데스크톱 2번은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교시가 끝난 거죠. 다시 2교시가 아니라 1교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윈도우 탭키 눌러서 다시 저기 1교시 거 데스크톱 1번 누르면 이렇게 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까 한글은 없어져요. 깔끔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작업 보기와 데스크탑 추가하기로 편안하게 그 수업 준비를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좀 지금 아침부터 막 애들이 들어오니까 좀 어렵고 고학년에서는 미리 수업 준비하실 때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V키는 제가 제일 애용하는 키인데 복사를 무한대를 해놓는 거예요. 무한대까지는 아니고 한 20개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윈도우 V키를 눌러놓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처음에는 얘를 켜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얘를 켜기 모드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복사한 것마다 여기에 하나씩 뜰 건데요. 지금 클립보드로 하나 복사, 또 하나 복사, 또 하나 복사 이렇게 하면 윈도우 V키 눌렀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한글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글 2개 띄워놓을 때 아까 윈도우 단축키 방향 키면 2개가 동시에 보여요, 선생님. 윈도우 단축키, 윈도우 단축키. 왼쪽은 2019년도 거고 오른쪽은 2021년도 수행평가 기준안인데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럴 경우에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를 때 컨트롤 C 하고 밑에 것도 컨트롤 C 하고 밑에 것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윈도우 V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요거 참여한 이게 순서가 이거였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복사를 많이 해야 될 때, 그때 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할 때 업무량을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윈도우 V키입니다. 이게 지금은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헷갈리는데 쉽게 구분되는 것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윈도우 V키. 그 다음이 이모지 패널.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클래스팅이나 학교종이나 이런 거로 소통할 때 이거 쓰면 되게 좋아요. 학교종이 같은 거 할 때 되게 센스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여기다 입력해 보시면 윈도우 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 이쁜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너 잘했어 할 때 이런 거 칭찬 버튼 이런 거 하트 이런 거를 해주시면 애들이랑 쓸 때 그 내용이 되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챕터 세 번째 여기 윈도우 10에 이제는 단축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 중에 요거 좀 쓸만하고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베스트 5 정도로 한번 꼽아봤어요. 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5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 요 카메라 앱은
제가 학년 선생님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지만, 웹캠을 가장 오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카메라와 웹캠이 연결되면, 게다가 수직거치대도 하나씩 사드렸는데, 고성능 실물 화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물 화상기보다 훨씬 화각도 좋고, 녹화 버튼, 뭐 이런 것도 다 돼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이 이미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래에 검색 또는 윈도우 키 버튼 눌러서 여기 검색에 카메라라고 쳐보시면 선생님 컴퓨터에도 이미 깔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죠? 그쵸? 근데 지금 켜보시면 웹캠이 안 달려 있어서 찾을 수가 없지만 웹캠이 저희 학교에 학급마다 다 있고 게다가 지금 유휴 웹캠이 한 16대인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건생님도 필요하시면 제가 한 대를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님들도 드릴 수 있고 빠르게 문서 스캔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기 카메라 밑에 문서 모양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웹캠에서 그냥 스캔을 떠버려요. 그러니까 PDF 막 웹캠이 교실에 있으면 웹캠으로 저기 멀리까지 복합기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스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오면 왜 저희 캠 스캐너 어플처럼 그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스캔이 바로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요거 연결이라는 어플인데 이 연결이라는 어플은 그 핸드폰과 TV를 바로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무선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저는 연결이라고 검색하면 연결이라고 이렇게 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PC에 지금 연결이라는 앱이 없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봐 주시겠어요? 없죠. 이게 원래 지난 연도까지는 기본 앱이었는데 선택 기능으로 바뀌어가지고 미리 깔려있진 않아요. 여기서 설정이라고 들어가 보면 검색해 보면 설정 요 앱은 있죠, 그쵸? 요거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앱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앱을 눌러봐 주시고 여기 보면 앱 및 기능 밑에 선택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선택적 기능.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기능 추가라는 버튼이 딱 보이죠? 여기에서 무선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한번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쭉 보시면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무선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걔를 한번 지금 여기다 설치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설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무선 디스플레이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라고 검색할 때 이렇게 앱이 하나가 보일 거고요.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디바이스에서 이 컴퓨터에서 연결이라는 앱을 쓸 수 없다.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 얘를 지원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와이파이를 컴퓨터가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게 하는 무선 그 랜 카드라고 하거든요. 학교에는 지금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개 수업 때 활용하실 거면 두 분만 안 겹치시면 쓰실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사실 저도 미리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미리 테스트를 안 해봤던 상황이라 지금 안 될까봐 지금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치가 된 다음에 한번 켜볼게요, 선생님. 이게 설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가 되고 핸드폰에서 컴퓨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요것만 꽂았을 뿐인데 이렇게 빨리 됐어요. 이게 됐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꽂은 다음에 핸드폰에 보면 삼성 갤럭시 기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트 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는 저희 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상태바 보이잖아요. 이 상태바에서 요 스마트 뷰 요걸 눌러보시면 이제 이 화면 안에 컴퓨터 이실이라는 게 뜹니다.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 이실을 누르면
이제 지금 시작 버튼까지 누르면 이제 저가 뭔가 제 이름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라. 이렇게. 오, 신기하다. 근데 학생들이랑 쓸 때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해가지고 자 수학 익힘책 다 했는지 보자.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또는 자 누구 미술 어떻게 했니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들이 갑자기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게 쓰고 싶은 거가 생기는 거니까 색칠을 조금만 하다가 이게 막 돌면서 색칠 잘하는 애들 막 찍어주기 시작하면 나도 색칠을 저만큼 해야 찍어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칠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저학년한테 효과가 되게 좋아요. 고학년들은 사실 이 정도 기술을 경험해 본 애들도 있어서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학년일수록 이게 확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선생님의 순시도 되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동시에 수업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종이를 올려준다든지 이럴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TV랑 핸드폰이랑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인데 그러려면 요게 교실마다 한 대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미러링은 그 핸드폰에서 바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TV랑 핸드폰이랑 바로 된 거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또 껐다가 켰다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Alt 탭키 눌러놓으면 컴퓨터 껐다가 다시 여기 연결 버튼 누르면 얘 됐다가 다시 Alt 탭 누르면 컴퓨터 됐다가 이게 빠르니까 화면 전환이 훨씬 빠른 거죠. 화이트보드 이게 기본 판서앱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선생님 여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잉크 모양이 표시가 되실 수도 있고요. 빈칸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 여기 메뉴바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 잉크 작업 영역 단축 표시 보이시나요? 요거를 체크 버튼만 해주시면 이렇게 체크 버튼 해주시면 여기 밑에 요런 녀석이 생기고 얘 클릭하면 여기 화이트보드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 다운로드 버튼 표시가 돼 있죠. 그쵸? 근데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보다시피 얘는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만들었던. 그 아이디가 없으면 못 써요. 여기 펜 눌러서 요렇게 이런 우리 판서가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나래초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나래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색깔 바꾸고 이렇게 되고 이제 아래에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PDF도 넣을 수 있고 이제 뭐 스티커도 추가해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 이렇게 막 입력할 수도 있고 PDF 파일 하나 추가해서 넣겠다. 여기서 항목 삽입 이렇게 한 다음에 PDF 문서 같은 거 놓고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이제 여기다 판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봐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거는 도형할 때 좋은데 자를 이렇게 놓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각도 조정이 되거든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각도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180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딱 일자로 그어지죠. 선이. 그리고 60도가 돼야 정사각벽을 그릴 수 있어 해서 60도를 딱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선을 이렇게 그리면 또 이렇게 되고 자 반대로 60도를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여기다 선 쫙 그리면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으로 여기 보면 더하기 표시에서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한 화면에서 공유할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공유 링크 만들기가 있는데 그 구글 주소로 공유하듯이 얘도 링크를 이렇게 키면 이제 얘들아 이 주소로 접속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티커 메모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검색으로 스티커 메모라고 한번 네 여기다가 검색해 보시면요 스티커만 쳐도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메모가 뜨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위에 뜨니까
나래초 메신저로 왔던 업무 오늘 중에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했다가 퇴근 전에 하나씩 끄고 가면서 업무를 해놓으면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목록도 이렇게 다 뜨니까요. 그래서 스티커 메모도 유용한 앱이고, 요건 재밌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 3D 뷰어라고 윈도우 10에 새롭게 들어온 건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거는 해보실 때 재밌어요. 아래에 클릭해서 3D라고만 쳐도 이렇게 3D 뷰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3D 뷰어에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이러면 이제 확인 요거 X 버튼. 위쪽에 3D 라이브러리 쪽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밑에 게 All Animated가 움직이는 3D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하고 공룡 이렇게 눌러보면 공룡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요 밑에 재생바가 있거든요. 여기 재생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휠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 1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2, 애니메이션 3,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얘를 파워포인트로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의 삽입 메뉴에 여기 3D 모델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또는 뭐 스톡이라는 게 전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ll Animated 모델이 있고, 여기에 아까 공룡을 삽입해주면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공룡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파워포인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벌이나 이렇게 몇 개의 그 녀석들 중에 딱 맞는 동기유발 자료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PPT 9 버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PPT 최신 버전을 쓸 때 이것저것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 자체가 최신 버전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제가 찍었어요. 지금 이 과정 전체를. 그래서 이거를 후 편집을 좀 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쁨을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학기는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제가 한번 저를 좀 녹여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최대로 활용하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혹시